안녕하세요. 진원비 산부인과 원장 심상덕입니다. 오늘은 그냥 계획 없이 주저리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산부인과 의사가 돼서 활동한 지, 일한 지 이제 한 3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6년도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의과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의사가 되는 거죠. 물론 경험이 짧은 초보 의사긴 하지만 횟수로만 따지면 32년인가 33년째가 되네요. 그 중에 3년은 대신 대체 복무를 지방 의료원에서 했고요. 종합병원에 있었던 적이 수련을 위해서 대학병원에 있었던 기간이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에서 5년, 그리고 군대 대체 복무 이후에 대형 병원에서 1년간의 전임의 생활, 그러니까 6년간의 대형 병원 경험, 3년간의 지방의료원 경험, 합해서 9년을 빼면 나머지 22, 3년 정도는 야전이라 그래야 되나 일선이라 그래야 되나요? 개업의사로서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의사가 되면 이제 나가는 진로가 개업의사가 되는 길이 있고, 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에 이제 봉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취업을 해서 지내는 의사가 있고요. 또 이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임상의학이 아닌 기초의학이라고 하는 해부학이나 생리학, 아마 생소한 분야들이죠. 그런 기초의학을 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개업 의사로 지내보니까 아무래도 개업 의사로 지낸 기간이 훨씬 길잖아요. 대형 병원에서 봉직 의사로 있었던 것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많은 분들을, 그것도 아픈 분, 뭔가 몸에 하여튼 건강 검진으로 오는 분도 있지만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또는 출산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어쨌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상대하는 게 마치 이제 접하는 거니까, 그것도 적게 보면은 하루에 한 1, 20명, 한 10명 이하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수십 명 정도, 요즘은 산모들이나 환자들이 줄어서 20명 남짓이지만 과거에 한 5, 60명 혼자서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접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대형 병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긴 한데, 뭐랄까요, 대형 병원보다는 개업 의사가 아무래도 좀 더 치열한, 현실에 더 치열하게 말하자면 뭐라 그래야 되죠, 표현을? 부대낀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형 병원은 저 진료 전문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 과목에만 한정해서 보기도 하고, 또 대형 병원이 주는 뭐랄까 권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막무가내인 분들을 많이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업 의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동네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또 전문 과목이 스스로 있기는 하지만 산부인과에도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산과도 있고 부인과도 있고 난임 진료 파트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이런 걸 가리지 않고 다양한 그 질환군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이것저것 다양한 분야를 보긴 하는데, 특히 저는 산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임신한 산모들, 출산하는 분들을 주로 많이 봤죠. 산부인과를 왜 선택했는지,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왜 산과라고 하는 분야를 선택했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산부인과 선택한 거는 이미 20여 년도 전, 오래전 일이니까 사실 기억도 지금 가물가물하긴 한데, 확실히 기억나는 것은 다른 과들은 아파서 오는 분들이고 다음에 또 오세요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산과만큼은 다음에 또 오세요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야였기 때문에 선택한 점이 제일 컸습니다. 요즘은 아이를 둘째나 셋째 낳는 것이 참 부담스러워서 함부로 그런
다음에 또 오세요 얘기하는 것이 또 사실은 쉽게 건네기 어려운 말이 되었지만 제가 산부인과를 선택한 20여 년 전에는 둘째나 셋째를 출산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오세요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무리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아파서 오는 분들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오세요 말씀드릴 수 있었고 또 깔끔하게 해결이 되잖아요. 산과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그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지만 의료 분야에 이렇게 치료를 해서 이렇게 좀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유일하게 출산하는 것이 물론 부작용이 생기지 않았을 경우이지만 출산하는 것이 가장 아주 드라마틱하고 깔끔한 결과, 그것도 가족에게 상당히 보람되고 즐거운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런 결과를 낳는데 이제 한 기여를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의사로서 해볼만 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30년 가까이 돼가니까 산부인과 의사 생활이 이제는 이제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 부인과 질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소리를 들어야 될 시기쯤이 되었는데 전혀 그런 지경이 되질 못했어요. 제가 특별히 능력이 모자르거나 게을러서는 아니고 워낙 이 임신과 출산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 때문에 뭐 20년 이상 30년씩 했다고 해서 자신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생활의 달인 같은 프로그램 보면은 한 10년 이상 한 분야에 종사하면 뭐 달인 소리도 듣고 우리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생겨서 이제 자신만만하게 직업에 매진할 수 있는데 산과만큼은 다른 의료 분야도 비슷하긴 한데 특히 산과만큼은 너무도 알려진 것이 많지 않고 뭐랄까 개인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또는 운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도 상당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그리고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이 아마 공통된 생각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산부인과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다면 제 스스로에게도 자문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옛날로 20여 년 전으로 아니죠. 20여 년 전으로 돌아가면 다시 돌아가도 산부인과를 선택을 할까? 라고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 글쎄 아마 회의적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아마 산부인과를 선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런 아까 앞에 말씀드린 장점 때문에 하기는 했는데 많은 것들을 희생을 해야 되고 그 생활의 질이랄까? 보람은 물론 있는데 생활의 질이 가족에 대한 것도 그렇고 너무 미안하고 이런 것들이 크죠. 경제적으로도 개인적인 능력 부족도 있겠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이 다 경제적인 점에서의 곤란함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때로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분쟁으로 인한 고통도 다른 과보다는 훨씬 더 많이 겪는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같아서는 산부인과에서는 한번 해봤으니까 산부인과보다는 좀 잔잔한 과 말하자면 안과나 피부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힘든 편은 아니니까요. 그런 과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 역사에는 만약이란 없고 인생은 다시 반복되지 않는 것이니까 그냥 헛된 망상일 뿐이지만 산부인과가 아니고 다른 과를 했으면 좀 어땠을까, 삶이 많이 좀 달라졌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얼마나 산부인과 의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특히 출산하는 의사는 체력도 상당히 있어야 되고 정신력도 강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점에서 체력이나 정신력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다른 의사들에 비해서 강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편은 아니라서 얼마만큼의 기간이 주어졌을지는 모르지만 남아있는 기간에도 순산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돕고 좋은 결과로 산모분들 또 찾아오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죠. 모든 분들이 다 순산을 하고 귀엽고 건강한 아기를 품에 안고 가실 수 있기를 날마다 소망을 하죠. 자, 오늘 주저리 말씀을 많이 이것저것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의료에 관한, 산부인과에 관한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